마이크를 좋아합니다. 우선이 네.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 정말 좋아하는데. 자, 소개하겠습니다. 우석대 생활체육학과 학과장 여영일 교수입니다. 저는 굉장히 떨리는 게 뭐냐면 저희 학생들도 있고 저희 캠퍼스 내에 이제 재학생분도 계시는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석학 분들이세요. 내일 행사도 분명하게 언론기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제가 느낄 때는 한국 e스포츠 학회를 포함해서 한국체육학회 e스포츠 산업위원회의 특별위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조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송정록 교수님과 같이 국제장애인 e스포츠 연맹 지금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부산시와 함께 세계 장애인 e스포츠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저께 이제 금액이 확정이 됐는데 좀 좌절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국가대표 선발전을 또 꿈꾸는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적은 예산이어도 10년 만에 진행하는 세계대회를 좀 많이 꿈꾸고 있고요. 지금 있는 포럼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대회를 기념해서 학회가 오는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만큼 또 외지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셨지만 타지 공무원분들이 벤치마킹하러 이렇게 직접 오시는 것도 특이한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라인 생중계 부분도 제가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 와이프가 이걸 보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 졸지 마. 금방금방 끝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장애인 e스포츠와 지역경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법률, 조례 이런 걸 좀 다뤄봤고요. 충북 진천에 대한 내용은 오디오로 제가 말씀으로 좀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에 제 이름이 한 3명 있더라고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네이버에 여혁일이라고 쳐보시면 e스포츠 관계에서는 지금 한국 e스포츠 학회에서 편집이사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역할에 있는 국제 e스포츠 연수원이라고 해서 국내 유일하게 라이센스를 발행할 수 있는 연수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특기는 태권도입니다. 30년 차고요. 지금 태권도 7단인데 저는 엄연히 전문 체육을 전문으로 했던 선수 심판 지도자를 했고요. 집에 이제 장애인이 있다 보니까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을 책임 교수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타대학 전임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간장애 때문에 그때부터 장애인 스포츠를 진행했었고 특기를 살려서 장애인 태권도 팀을 운영했었습니다. e스포츠는 우리나라 종주국이니까 어떨까? 그래서 2020년도에 여기 임용하면서 충북연맹에 대한 사항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정말 존경해서 여기 보면 배우자 유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내용은 법 제도적인 환경 분석부터 해서 우선 과제 도출 내용인데요. 가볍게 설명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법령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여기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네. e스포츠 관계 법령들이 이렇게 문체부부터 해서 법률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계속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서울, 대구, 세종 같은 경우는 광역 조례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유일하게 세종시만 시군구 조례도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알기로 대한장애인 스포츠 연맹에서 세종시 시장과 함께 여러 부분의 사업과 그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올해 안에 시의원들 분들과 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논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볼 부분은 장애인 e스포츠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들어가 있는 e스포츠 조례와 법률 부분은 충북만 있습니다. 저는 각 도의원님들이랑 충북 조례와 전북 조례 그리고 진천군 조례 이 3가지를 저희가 제정해봤는데요. 그만큼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녀노소 장애인도 다 포함되어 있는 법률 아니냐. 근데 실제로 다가가 보면 일반인이 너무 과중되어 있는 형태를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부분이 명시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지자체장의 의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은 되어 있나 이런 것도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내용은 보시면 이제 전라북도 e스포츠 진흥조례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대회 개최할 때 예산을 얼마나 쓰고 비용 축에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회 하는 거, 이런 세미나 여는 거,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하는 거, 역량 강화나 이런 사업으로 할 수 있고 각 단체에 대한 지원비 사업부터 해서 보조금 사업까지도 명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계획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게임에서 지나치 않고 광역적으로 e스포츠로서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하는 장애인 e스포츠는 항상 경기 규칙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각종 위원회가 설립되지 않고 여기는 이제 그 전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라이센스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진다. 게임 회사에서 제공되는 규칙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랑 같이 이렇게 등록을 하면서 민간 자격증을 장애인 심판과 지도자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엄연히 이제 민간 자격증은 발행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심판은 국가 자격증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규정이 바뀌니까 지도자 과정도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부분에 2년 안에 대장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제정하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거는 카타에도 지도사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캐스파가 저희랑 같이 12월 달 정도에 지도사 과정이 나오면서 이제는 명분 있게 게임을 지도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가 발행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말 아쉬운 건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지도서가 없다라는 거. 얼마 전에 모 중학교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e스포츠의 전반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전문 체육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하게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가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거 환경만 구축하고 있는지 편향적인 형태가 많이 있어서 이런 지역적인 역할에서 좀 더 고심을 갖고 간다면 제가 경제 발전을 떠나서 그런 상징성이잖아요. 수원 하면은 삼성 이런 것처럼 지역 연고제에 대한 내용도 가볍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애 학생체전 가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우석대학교 e스포츠 융합전공이라는 학교 이제 설명 광고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3명의 선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이 전국장애 학생체전 심판이었거든요. 그 옷이 너무 멋있어서 그 행동들이 너무 멋있어서 자기 꿈이 장애 e스포츠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입학할 예정이고요. 그 친구들이랑 내년에 저는 우석대학교 장애 e스포츠 선수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수 양성의 목적에 e스포츠 연수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도자와 심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국내 대학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석학분들과 자문을 얻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임 계획에도 결국에는 많은 지역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 강세인지 이런 부분도 보고 있고요. 지능계획 수립에 대한 착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진천구는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그리고 정읍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연구원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대면 스포츠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걷기가 엄청났었죠. 모바일 걷기, 그죠? e스포츠 부분은 코로나 시대에도 굉장한 왕성한 활동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 강세에 있는 부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걷는 걸로만 해도 돈을 버는 시대죠. 그런 부분에 캐시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많기 때문에 e스포츠를 좀 더 강화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대박은 내일 지금 대진표가 올라왔는데 내일 엄청 빡셉니다. 네, 리그 오브 레전드가 20팀 이상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경기하고요. 근데 저희는 온라인을 없애봤습니다, 이번에. 근데 진짜 이 진천이라는 곳이 지리적 여건이 안 좋은데도 상금이 높아서 그런 것보다 저희 열정을 좀 믿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시로 오게 되면 결국에는 기반으로 모텔에서 잠도 자고 당연히 지금 멀리서 오셨잖아요. 여기 오셔서 아이스크림 사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드셨죠? 많이 샀어요. 네, 그런 것처럼 얼마나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지 그 축제가 완성되는 것처럼 e스포츠가 더 이상 유명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의 법제적 환경 분석이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시설 연수원 시설에 대한 구성에 대한 사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원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법률로 보시면 연수원 규정이 있어요. 문체부랑 저희가 많이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연수원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아무래도 지도자, 심판, 선수에 대한 영향 강화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충북에는 뭐 우석대학교가 유일하게 이제 융합 전공도 있고 이렇게 관심 있게 하다 보니까 좀 더 키워드가 됐지만 이런 부분에서 연수원이 저희는 광역적으로도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고 지금 교수님들도 많이 모셔서 정말 이 지역에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좀 더 논의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충북 장애인 e스포츠 제가 감독을 3년째 맡았는데 운이 좋은 건지 이제 2년 동안 종합 우승 원래 6위 7위 하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철권이나 이런 거나 조금 할 줄 알지 장애인 친구들이랑 잘했어 이런 격려만 해주는데 굉장히 잘 상승되고 있는데 진천이 특수학교가 없으면서 그런 부분에 진천은 장애인 복지관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런 특수학교의 설립 부분도 장애인 e스포츠의 발전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수원이 있다 보니까 지역의 충주나 청주, 음성 이 세 군데를 중심으로 5개 시군구에서 저희 연수원은 옵니다. 아무래도 충북 대표니까요. 근데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오면서 그런 거점화를 형성했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저희 연수원의 역할이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기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자경수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날 뭐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했지만 다 자고 가셨고요. 1기 때 100명, 2기 때 100명을 진행했고요. 저희 우석대 생활체육학과는 졸업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장애인 e스포츠가 아니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지도자나 심판을 따야지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취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 사업에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요. 이게 문체부에서 100개를 선정해서 지금 80개가 선정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PC방이 잘 돼 있잖아요. 거기서 경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PC방 가면 굉장히 좁죠. 그래서 평가 요소를 좀 비교해봤는데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캐스파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 평가 규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PC방이 계단이 있는 지하에 있다면 아니면 정말 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사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해당되고요. 지금은 그 평가 기준에 대한 세분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도 요청을 하니까 개선하고는 있습니다. 분명하게 앞으로 20개 남았거든요. 그리고 대한장애인 e스포츠 연맹도 엄연히 대한장애인체육회 중가민 단체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문화체육부 장관님이 지정하는 이런 시설 지정에 평가 요원으로 평가 요소로 또 함께하는 부분을 예약했는데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충북권내는 아시겠지만 뭐 PC방 200대 뭐 이런 보고 사양 PC가 있냐 없냐 아니면 진행 여건에서 선수들이 그거로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평가 방법의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기술해봤습니다. 연수원 지정사업은 엄연히 e스포츠 전문인력 기관 지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피구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부. 그러다 보니까 7월 2일 날 올해도 3년차 국가시험 시설 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피구 국가자격증을 따려면 여기 진천으로 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 기관 지정을 통해서 좀 더 지역 경제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지정 선정 기관도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저희가 요청하는 거는 2028년도에 패럴림픽 부분의 정식 지정을 위해서 저희 닌텐도 스위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위 종목으로 하는데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바뀌거든요. 닌텐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땀납니다. 일반인분들. 소근육 운동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e스포츠가 스포츠냐. 전체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데. 근데 닌텐도에 있는 테니스와 볼링 종목 같은 경우는 재활의 목적이 탁월합니다. 가동 범위가 다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이제 충북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종목에 대한 선정 기관 선정에도 분명하게 대한장애인 e스포츠 연맹이 같이 가야 되고 기자재가 단종되면서 내년부터는 e스포츠 스위치 부분을 하는데 2028년도에 패럴림픽에 대한 내용을 가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전국장애인 학생체전 시범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논하고 있고요. 그만큼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장애인을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만 지금 형성이 됐고요. 물론 캐스퍼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제도부터 해가지고. 하지만 역으로 장애인 쪽은 이미 특수학교에서 192개에서 80% 이상의 e스포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럽화가 되어 있고요. 전국장애학생체전이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안정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사항은 분명하게 최전에 내년에 들어가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치만 좀 보강한다면 분명하게 또 최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요. 아시아 청소년 장애인 체육대회나 아시안 게임에 대한 내용들로 간다면 패럴림픽에 대한 준비점도 분명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제장애인 e스포츠 연맹이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격 등록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e스포츠 자격증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민간 자격법에 따라서 이 자격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된다면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검색해 보니까 학사모 평생교육원에서도 e스포츠 지도사를 발행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민간 자격 기본법 그리고 자격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원들이 만나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e스포츠에 대한 영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연수회 시스템에 대한 구성의 내용들을 또 봤습니다. 심판위원회에 대한 내용들부터 해서 과거에 있던 내용을 좀 첨부해 봤는데요. 경기규칙 강습회도 똑같죠. 3만 원 내면 들을 수 있는데 그걸 3만 원만 쓰진 않죠. 지역에 가보면요. 그래서 대한장애인 e스포츠 연맹은 13개의 시도 연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각종 개체지를 변경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회 영역, 법제 영역, 활성화 영역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써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봤을 땐 장애인 e스포츠와 지역 경제에 대한 내용은 단편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일반 e스포츠는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항상 예선전까지 장애인 e스포츠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오프라인은. 지금 대표적인 게 천안에서 열리는 7월 8일날 열리거든요. 흥타령배에 상금이 없어요. 참고로. 근데 역사적이 깊다 보니까 7월 둘째 주 토요일날 애들 시험 끝나면 천안에서 대회가 열리지. 그러니까 아침 새벽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진천의 대회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이 둘 다 안 좋거든요. 사실은. 천안이어도 거기 이제 개체 거기가 차가 없으면 못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역사가 있는 대회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대회장을 찾는 부분에서도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작년에 우석대 총장대 하고 이제 두 번째 전국대회를 내일부터 또 진행하는데 10년차, 20년차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컨설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대회 영역은 어울림으로 가는 게 좀 더 좋다. 저희는 어울림이니까 다른 데도 어울림 아니야? 그냥 장애인 몇 분 참여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중앙연맹회를 통해서 선수부, 동호인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법제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 대한 내용들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건이 좀 더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군수님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그런 도시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저희가 독려하고요. 활성화 영역 부분은 결국에는 관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밖에서 뽀글뽀글 보셨어요? 제가 깔아놨는데 띵띵띵 아무것도 아닌데 저 재밌잖아 이런 것처럼 좀 더 특성화시키려면 그런 캠페인도 굉장히 필요하고 저는 이번에 대회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특수학교 그러니까 특수교육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공문이나 이런 게 장애인 대회를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주관해요? 대한장애인 e스포츠 연맹 대한체육회 거기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그럼 저희가 시달할게요. 하지만 일반 스포츠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담당하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체육치는 건가? 체육 건강과라고 하잖아요, 교육청이. 그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게임 대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일반 대회는 어떻게 되면 유저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수치화를 하다 보니까 이 대회 몇 명이 나왔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는 정말 저는 이제 체육학을 했기 때문에 여기 다 체육학 하신 교수님들이시지만 e스포츠는 스포츠인데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지 않나. 이미 부모님들은 아직도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선행 사례로 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 위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 장애인도 있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저희 과가 생활치료학과인데 장애인의 생활치료 부분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경제와 지역 e스포츠의 상생 전략,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한 정책 계획 수립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지금처럼 이런 간담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자체에 대한 관심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 한 목소리 내서 전체 도시들이 e스포츠에 열광할 수 있는 도시로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e스포츠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진정과 우석대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깊었던,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는 발제였습니다. 교수님의 발제를 근거로 해서 더욱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더욱 많은 e스포츠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길 바랍니다.